자, 36번을 하겠습니다. 거래 순서인데요. 앞에 30번 문제하고 34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30번 문제부터는 이 집중력이 좀 확 떨어지는 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쉽긴 하다, 그죠? 물론 이렇게 틀린 친구들한테 참, 미안한 감도 있는데, 자, 틀린 친구들, 이 수업 혹시 인연이 돼서 보시면은 다음엔 꼭 틀리지 마세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전체 다 해석을 해서 영차 풀어도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도 키우고 하는 건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장을 전체 다를 제대로 맞추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교를 배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잘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잘 열심히 했는데 이 글의 순서만 되면 이렇게 잘 못 맞추겠다.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요령도 어떻게 보면 실력인 거예요. 영어 자체를 묻는 거라면 수능보다는 토익이나 토플 외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영어 검정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훨씬 더 정교하고 진짜 영어 실력을 갖다가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능에 관련된 이런 영어는 사실은 이게 대학교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더 큰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발견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죠? 원칙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수로 또는 변칙으로도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있죠. 자, 또 이런 말 하니까 굉장히 야매스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글의 순서를 읽을 때는요.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해석이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갖다가 키포인트로 잡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이 문장을 잘 읽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입니다. 뭐뭐라면 말이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라면, 그리고 만약 그거라면이라고 해서 if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if는 대전제를 이야기하겠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if는 어떤 조건이에요. 그 조건. 학습이라는 것이 팩트의 리스트를 그냥 accumulating, 축적하는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준다는 말이죠. 그죠?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요게 보이죠. all 하고 information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도 information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죠. 그죠?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밑줄을 꺼볼게요. 요 정보를,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녹색으로 칠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녹색 정보를 주든지, 파란색 정보를 주든지 간의 말이죠.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거라면 말이죠.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해석 잘했다. 그 다음 뭐냐가 아니고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여기에 대한 전개 방식을 가늠해 본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나왔죠. 항상 수능은 요 짧은 문장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보통 케이스 오브 스터디나 케이시스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뼈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녹색 조건이든 파란색 조건이든 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디플런스가 왜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변화량이라고 제가 또 설명했죠. 그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팩트에 대한 리스트를 쌓는 거다. 이러면 이런 조건이든 저런 조건이든 변화가 없는데 보통 보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녹색 정보를 먼저 이야기할 때의 차이점과 파란색 정보를 이야기할 때의 차이점을 전개를 해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첫 번째에 요 정도의 어떤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늠해 보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뜨는가 하면 지금 잠깐 봐봐요. 녹색 정보와 파란색 정보를 제시하든 간에, 그러니까 A라는 그러니까 녹색 정보든 파란색 정보든
차이가 없어요인데 웬만하면 그죠? 한 90%는 녹색 정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파란색 정보는 새로운 정보죠.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파란색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A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하지만 totally new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요 파란색 요 표현하고 요 파란색 요 표현 그죠? totally new information, totally new however 나오죠. 그러면 녹색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BC에 나오겠죠. 그러나 파란색 정보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웬만하면 BC가 먼저 있고 A가 제일 마지막에 있던가 아니면 A가 중간에 있으면서 B나 C를 갖다가 하나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죠? A가 중간 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20%에서 25%로 올라갔죠.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however는 앞에 나오는 말에 대한 역접이고 반대고 totally new고 그러면 앞에는 totally new가 아닌 대조되는 말은 요거죠. just a little bit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smallest 정도의 느낌을 받으면 되겠죠. B하고 C를 누가 먼저 가느냐가 우선이죠. however이 없었더라면 녹색 정보가 먼저 전개될지 파란색 정보가 먼저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however이라는 말 때문에 파란색 정보가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녹색 정보는 어떤 거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뭐를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약간 더 새로운 것들을 알리는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받거나 완벽하게 새로운 정보를 받거나 간에 차이가 없는데 정말 차이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요 앞을 이렇게 한번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C번에 뭐가 있는가? 뭐 however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주어진 문장을 한번 반박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왜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만큼 이렇게 얘기하고 전개되는 것들이 보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야기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에다가 약간 정보를 더한 정보나 완벽한 새로운 정보나 간에 그냥 축적되는 것이 지식이라면 또는 이제 배움이라면 차이가 없는데 근데 우리의 knowledge라는 것이 이제 organize the pattern of activity니까 액티비티의 패턴 속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옛날에 그 패턴, 그럼 이 패턴이란 말이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경 다발의 어떤 전기 신호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니면 뭐 whatever. 이걸 갖다 파악하기는 너무 이 문장에서는 정보가 작고 그래서 이제 old patterns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난리지를 살짝 수정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keep old material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사실을 갖다가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착착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 얘기에 관련돼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요 녹색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정보가 only slightly new라는 요 얘기로 녹색 정보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라고 한 번 더 첨언을 해주면서 걱정 마, 너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약간 원래의 알고 있는 거에다가 조금만 정보를 갖게 되게 되면 조정 작업은 가장 적게 되겠죠. 그래서 comparable, 서로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old 패턴과 new 패턴이 양립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 old 패턴은 a little bit adjustment니까 약간의 조정을 해서 새로운 knowledge를 갖다가 accommodate, 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완벽하게 새로운 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빡셉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글의 순서를 볼 때는 주어진 문장을 잘 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읽었을 때의 문장 구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찾는 겁니다.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많이 제시해요. 그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두 가지의 전개를 갖다가 쭉 펼치는데 이게 순서 문제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글의 순서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왜 순서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또는 문장 들어가기는 이렇게 풉니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뭔가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혼자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실제로 제가 좀 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겠지만 조금만 참고 몇 번만 더 들으셔서 특정한 요 아름을 갖게 되면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라고 하는
요런 스타일의 수업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그냥 한국말로 봐도 되면은, 근데 이만큼 많이 틀렸다는 말은, 요령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요령은 이런 겁니다인데,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상당히 좀 야매스럽다 보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유튜브 영상이 찍기 전문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죠? 찍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약간의 변명과 함께 글의 순서에 대한 이걸 못 풀 수가 없다라는 이런 요령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6번 끝.